시선을 위로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낮에 계속 졸리는 수면 패턴 이상이 지속되고 갑작스럽게 성조숙증이나 성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극심한 두통과 함께 토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천저히 떨어지는 무서운 변화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실제로는 우리 뇌 한복판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체라는 솔방울 크기의 작은 기관에 혹이 자라나면서 수면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방해하고 뇌척수액 순환을 막아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시선 조절과 의식 상태까지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온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뇌 중심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송과체에서 자라나는 종양이지만 위치상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작은 크기로도 온몸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암울한 병, 송과체 종양입니다. 먼저 송과체 종양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과체는 우리 뇌 한복판 깊숙한 곳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작은 기관으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여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절하고 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송과체 종양은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으로 전체 뇌종양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지만 위치상 뇌척수액 순환로를 쉽게 막아서 뇌수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송과체가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과체는 뇌 중심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솔방울 모양의 작은 내분비 기관으로 수면 조절, 호르몬 분비 조절, 생체 리듬 유지라는 세 개의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요.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가 밤에 잠들고 낮에 깨어나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며 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적 발달과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핵심 기관이에요. 송과체 종양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파리노 증후군이라는 독특한 눈 움직임 장애입니다. 송과체 종양이 자라면서 중뇌를 압박하게 되어서 눈을 위로 올리지 못하게 되고 눈꺼풀이 처지며 동공이 빛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눈 증상은 다른 뇌종양과 구별되는 송과체 종양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밝은 곳에서 눈이 부셔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수면 패턴 이상과 생체 리듬 장애입니다. 송과체 종양으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으면서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낮에 계속 졸리는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 생체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예요. 특히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깊이 잠들거나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서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호르몬 분비 이상과 성적 발달 장애입니다. 손과 체종양이 성, 호르몬 조절 기능을 방해하면서 어린이에게서는 성조숙증이 나타나고 성인에게서는 성 기능 장애나 생리 불순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특히 남성에서는 성욕 감소와 발기 부전이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완전히 멈추며 유방 발달 이상이나 채모, 변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뇌수두증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입니다. 손과 체종양이 뇌척수액 순환로를 막으면서 뇌 안에 물이 고여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참을 수 없는 두통과 분수처럼 토하는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두통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심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더욱 악화되며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인지, 기능 저하와 성격 변화입니다. 손과 체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주변 뇌조직 압박으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평소와 다른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학습 능력이 천저히 떨어지거나 간단한 일상생활도 어려워하며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증상이 가족들에 의해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과 체종양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선천적 요인과 유전적 소인입니다. 태생기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배아세포의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가 손과 체종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선천적 요인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뇌종양이나 뇌분비 종양을 앓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선천적 면역 결핍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과 체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환경적 발암 요인입니다. 과거에 머리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들, 그리고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손과 체종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어릴 때 백혈병이나 다른 암으로 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원자력 발전소나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손과 체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뇌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거나 면역
결핍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송과체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송과체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에서 7배 이상 높아져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과 내분비 장애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호르몬 불균형이나 다른 내분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송과체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종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이나 성,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받으신 분들은 송과체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수면 장애와 생활 패턴 이상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 그리고 도대 근무나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은 송과체 기능이 교란되어 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야간 근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나 시차 적응 장애를 자주 경험하신 분들은 송과체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송과체종양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 영상 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으로 송과체 부위의 종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여 종양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혈액 검사로 알파테아 단백이나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같은 종양 표지자 수치를 측정하고 내척수액 검사로 암세포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송과체종양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송과체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급속한 뇌수두증과 뇌압 상승입니다. 송과체 부위의 종양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자라면서 내척수액 순환로를 막기 시작하여 뇌 안에 물이 고이고 뇌압이 위험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피로감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 조직이 압박받고 있어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 등 생명을 위험한 상황이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중뇌 기능 장애와 눈 움직임 마비입니다. 송과체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중뇌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시선을 위로 올리지 못하고 눈꺼풀이 처지며 동공 반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밝은 빛을 보면 극심한 불편감을 느끼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로 인해 걸을 때 넘어지기 쉬워지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고개를 들어 위를 볼 때 극도로 어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수면 각성, 리듬, 완전 파괴와 의식 장애입니다. 손과 체종양으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수면과 각성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의식이 흐릿한 상태가 지속돼요. 환자들은 밤에는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낮에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반대로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채로 극도의 피로와 환각 증상에 시달리며 현실과 꿈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의식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호르몬 분비 완전 교란과 성적 기능 상실입니다. 손과 체종양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기능까지 방해하면서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모두 엉망이 되고 성적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요. 환자들은 성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남성은 발기부전이, 여성은 생리가 완전히 멈추며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전신 쇠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인지, 기능, 급속 저하와 성격 완전 변화입니다. 손과 체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주변 뇌조직 압박으로 인해 기억, 학습, 판단 능력이 며칠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고 평소 성격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없게 되며 갑자기 공격적이 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뇌압 조절과 종양 표지자 치료입니다. 뇌실, 배액술로 고인 뇌척수액을 빼내어 뇌압을 낮추고 스테로이드로 뇌부종을 줄인 후 종양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배아세포종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므로 수술 없이도 완치가 가능하며 다른 종양들도 반마나이프나 내시경 수술로 치료합니다. 중기 손과 체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급성 뇌탈출과 의식 완전 소실입니다. 손과 체종양으로 인한 극심한 뇌수두증으로 뇌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뇌조직이 두개골 밖으로 밀려나려는 뇌탈출 현상이 발생하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수시간 내에 호흡 중추와 순환 중추가 마비되면서 자발적 호흡이 정지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 대두술과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중뇌 완전 파괴와 안구, 운동 전면, 마비입니다. 손과 체종양이 중뇌를 광범위하게 압박하면서 모든 안구, 운동이 마비되고 공공이 빛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눈꺼풀도 완전히 처져서 시각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환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상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물체의 거리감이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의존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수면 각성, 중추 완전 파괴와
혼수 상태입니다. 손과 체와 주변 뇌구조가 종양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면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기능을 잃고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요. 환자들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깊은 혼수 상태가 지속되거나 의식이 있어도 현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며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내분비 시스템 완전 붕괴와 다발성 호르몬 위기입니다. 손과 체종양이 시상하 분해하 수체 축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 분비가 중단되고 부신 위기, 갑상선 위기가 동시에 발생해요. 환자들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당뇨병성 혼수에 빠지거나 혈압이 극도로 떨어져서 쇼크 상태가 되며 체온 조절이 안 되어서 고열이나 저체온증이 반복되는 생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간 기능 마비와 생명 기능 정지입니다. 거대한 손과 체종양이 뇌간까지 압박하면서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진행돼요. 환자들은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실상 뇌사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 생명 구조와 다학제 집중 치료입니다. 즉시 뇌실 외 배액술로 뇌압을 조절하고 기관 절개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도우며 각종 호르몬을 보충합니다. 종양 치료로는 응급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되 환자 상태가 극도로 위험하므로 생명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말기 손과 체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사 상태와 모든 뇌 기능 정지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뇌 전체를 압박하면서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의식과 반응이 사라져요. 환자들은 동공 반사, 각막 반사, 뒷침 반사가 모두 사라지고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며 뇌파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뇌사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 인공 생명 유지 장치만이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장기 부전과 전신, 순환 붕괴입니다. 말기, 손과 체종양으로 인한 뇌 기능 완전 정지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의 모든 기능이 동시에 부전 상태에 빠져요. 환자는 부정맥과 심정지가 반복되고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 부전,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 간부전으로 인한 황달이 동시에 나타나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순환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감염과 폐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손과 체종양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식 불명과 면역 기능 완전 마비로
인해 폐렴, 요로 감염, 욕창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는 조절 불가능한 고열과 폐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에 시달리며 광범위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 성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사, 기능, 완전 정지와 산성혈증입니다. 말기, 송과체종양으로 인한 모든 호르몬 분비 중단과 장기 부전으로 인해 혈당, 전해질, 산염기,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진행되어 환자는 혈당이 극도로 높아지거나 낮아져서 당뇨병성 혼수나 저혈당 혼수에 빠지고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모든 세포 기능이 정지하여 심장 정지와 호흡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종양 내 대량 출혈과 급성 뇌압 위기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거대한 송과체종양 내부에 대규모 출혈이 발생하거나 종양이 주변 혈관을 터뜨리면서 뇌출혈과 뇌압 급상승이 동시에 나타나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탈출과 뇌간 압박으로 즉시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발생하며 그 어떤 응급 처치나 수술로도 생명을 구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송과체종양을 이겨내신 시니어분들의 기적적인 완치 경험담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61세 김모 할아버지입니다. 송과체 부위에 3cm가 넘는 거대한 종양이 발견되어 뇌간을 압박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내시경 수술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수술 중에는 출혈과 뇌부종으로 생명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정밀한 수술 기법과 집중적인 수술 후 관리로 이를 잘 극복하셨어요. 현재 수술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눈 움직임과 수면, 기능도 대부분 회복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58세 박모 할머니입니다. 이미 뇌수두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의식 저하까지 나타나는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표적 항암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감과 호르몬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모든 치료를 견뎌내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뇌 촬영 검사에서도 종양이 90% 이상 줄어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혁신적인 치료, 기술 덕분입니다. 첫 번째, 치료법은 종양 표지자 맞춤형 치료입니다. 송과체종양은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서 대하세포종은 강사선 치료만으로도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고 송과체세포종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정밀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감마나이프와 양성자 치료를 이용한 정밀 방사선 수술입니다. 송과체 주변의 중요한 뇌 구조물들은 보호하면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수술 없이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21세기 최첨단 무혈 치료 기술입니다. 송과체 종양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와 생체 리듬 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밤에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충분히 주무시며 낮에는 밝은 햇빛을 충분히 쬐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세요. 특히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피하고 해외 여행 시 시차 적응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송과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파와 인공 조명, 노출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컴퓨터, TV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에는 전자제품을 두지 마세요. 밤에는 가능한 한 어둡게 지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한 조명을 사용하시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 종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뇌 건강 검진과 호르몬 검사가 세 번째 방법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뇌 촬영 검사를 받고 수면 장애나 호르몬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내분비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시선을 위로 올리기 어렵거나 수면 패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 송과체 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경외과에서 뇌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면역력 강화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송과체 기능에 악영향을 주므로 명상이나 요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금연과 절주를 통해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송과체 종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선을 위로 올리기 어려움, 수면 패턴 급변, 극심한 두통과 구토, 호르몬 이상 증상 등 송과체 종양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신경외과나 내분비내과에서 응급 검사를 받으세요. 의심 증상들은 시선 장애, 수면 이상, 극심한 두통 등 송과체 종양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응급 뇌 촬영 검사와 신경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뇌실막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실막종은 송과체 종양과 달리 뇌실을 둘러싸는 막에서 발생하여
내척수액 순환 장애와 함께 국소적인 신경 증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질환입니다. 수면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보존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송과체종양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수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